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사실 1분기 때는 실적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적이 좀 부진했었고, 추가적으로 국내 투자자들 분들께서 좀 기대를 갖고 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셀트리온 경우에는 레키로나에 대한 해외 수출 기대감이었겠죠. 자, 사실 레키로나에 대해서는 물론 규모를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죠. 코로나 확진자와 또 코로나 환자 수에 따른 어떤 거기에 맞게끔 매출이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나 크게 갖고 있다, 시장은. 이런저런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레키로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다시 잡힐 때에는 또다시 주가가 바닥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미 작년부터 해서 몇 번이나 있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레키로나다. 그래서 우리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이바지가 되지 않더라도, 물론 그래도 나쁠 건 없죠. 실적이 이만큼 더 나온다라는 거는 나쁠 건 없지만, 이랬든 저랬든 시장에서는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나 크게 평가를 하고 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레키로나, 결국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파부터 델타 이제 람다까지 해서 자꾸 이름을 붙여서 점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나오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백신 접종률은 좀 상당히 현저히 부족한 상황.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한다면은 레키로나 이번에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나 또 우리 치명률은 좀 낮은 편,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0대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잘 받지 않는다라고 하죠. 오히려 접종을 받아가지고 백신 접종을 받아서 괜히 또 내가 또 재수없게 좀 극단적인 상황에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백신을 또 안 맞는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도 지금 방역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 게 1차 접종을 쪼르륵 다 맞추는 게 아니라 2차 접종까지, 1차 접종까지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차 접종을 빠르게 다 완료를 시켜버리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방역에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차 접종에도 굉장히 좀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 다시 한번 이제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도 또 마진율이 좀 좋은 어떤 제품들이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좀 상당히 최근에 떨어졌던 부분이 다시 한번 우리 하반기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로 레키로나에 대한 어떤 해외 수출 기대감까지 같이 보태지면서 또 델타나 람다까지 효능이 입증되면서 이런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딱 검증이 돼서 이렇게 좋은 진도가 나간다면은 주가도 충분히 또 의미 있는 시세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현재까지는 그래도 좋은 그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자, 아무튼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입니다. 셀트리온도 사실 삼성전자 못지 않아요. 삼성전자 6, 7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결국에 밑으로 뺐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게 수급 다툼이 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뺐다가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결국엔 질질질 끌다가 이렇게 빼면 결국에 다시 9만원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쉽게 가지 않는데, 아무튼 그나마 삼성전자는 옆으로 약간 우하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폭이 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좀 빌빌 기다가 빠지긴 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고점 대비해서 등락이 너무 심하니까 굉장히 또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던,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30% 구간이잖아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던 간에 최근에 3개월 동안의 바닥에서부터 자리를 잡던 시세들을 의미있게 지금 돌파가 나오나 싶더니 바로 또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우리 셀트리온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맥점은 여전히 28만원이에요. 28만원이라는 가격을 이 거래일 전에 수요일날 이렇게 해서 좀 상승이 좀 나와줬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는 있긴 하지만, 이게 최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더 좋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특히 대기업들, 그러니까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좀 강세를 최근에 보였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우상향 랠리 보여주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미친듯이 오르다가 조금 쉬어가는 양상. 그래서 결국에는 셀트리온 형제들도 약간 좀 바닥에서 의미 있는 거래가 좀 실린 뒤에 조금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 대략적으로 28만원이라는 가격대만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좀 하회는 했지만 충분히 다시 탈환을 해준다면은
좋은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장기간 기술적으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의미있게 시세를 돌파를 해줬고 일목 기준선도 돌파를 나타냈네요. 특히나 거래가 가장 많이 실렸던 셀트리온 제약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승형 눌림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또한 너무나 인상적이고, 결과적으로는 셀트리온 제약이 선두주자로, 그러니까 시세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왜냐면 몸집이 그만큼 삼형제 중에 제일 가벼운데 거래는 제일 많이 터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변동성이 가장 더 크게 반영이 될 것은 오히려 셀트리온 제약이죠. 아무튼 이처럼 제약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셀트리온 기준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 실적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먼저 자,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1분기에 대한 실적은 2천억원 정도, 그 다음에 작년 4분기에 1600억원 정도.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해외 판매 비중이 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해외 영업 사업을 좀 두고 있는, 영업처를 두고 있는 우리 헬스케어 기준으로 좀 먼저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4분기와 1분기 때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좋지 못했는데,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밀렸죠. 레키로나의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1, 2분기에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 근데 이제 3분기, 4분기 때 다시 한번 예상치 이상으로, 그렇죠? 작년에 이제 최고를 찍었던 그 수준 이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은 좀 하고 있습니다. 레키로나에 대해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또 좋은 리포트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일부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봅시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좀 낮아졌었죠.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EMA가 계획했던 연내 항체 치료제 확보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은 레키로나의 델타 람다, 이렇게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유효성이다. 동물 실험에서는 이미 유효성이 있다고 보도된 상태인데,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환자에 대한 치료 케이스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확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필드에서 써봐야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2분기에서 동남아 등 일부 국가로의 레키로나 초도 물량에 대한 수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지금 어떤 타 국가들에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또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공시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1분기 때 실적이 좀 좋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이 정도 전망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2분기 이 정도 이제 위치에서 그런 쇼크에서 충분히 회복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미양 트룩시마의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전분기 8.8%에서 19%로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다시 한번 자리매김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레키로나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쳐준다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수급적인 부분도 당연히 뒷받침이 좀 되어줘야겠죠. 자, 근데 이제 요즘 좀 잠잠하긴 한데, 작년 한 10월인가 11월 달에 우리 이제 셀트리온 계열사들 합병 이슈 관련해가지고 슬슬 또 부각될 때가 됐거든요. 이 내용이 다시 긍정적으로 나타날지 부정적으로 노출이 될지는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용이나 흐름들을 좀 더 살펴보고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만간 한번 또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였나요? 그거를 이제 작년에 설립을 해서 1년이 지나야 어떤 합병을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적인 부분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음에 공시가 노출되고 나서부터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했는데 벌써 한 10달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네요. 그죠? 작년에 시즌으로 막 엄청 해먹었던 게 생각나는데 벌써 지금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여전히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셀트리온 형제들 지금 요번에 요런 타이밍,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주가 동향이 굉장히 저는 기술적으로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셀트리온 제약 기준으로 저도 이제 회원님들께 현재 추천을 해서 들고는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요거 앞으로 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니다 싶으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려고요. 그래서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요런 이제 지금 최근에 제약주들이 조금 셌어요. 그래서 바이오사이언스 81%까지 이렇게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있고, 그 와중에도 실적 좋은 놈은 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코엘패션, 그다음에 뭐 브리지텍, 대원제약, 이슈가 붙었던 대원제약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아무튼 또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 시장이 굉장히 좀 최근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도 힘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렇게 열심히 많은 돈들을 벌어가고 있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오시면 내일 당장 뭐 급등주가 나옵니다, 뭐
그렇게 뭐 이야기할 막 약속을 지켜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말 영상까지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좀 금요일날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으면 이벤트 바로 좀 종료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어떻게 해서 멘탈을 좀 잡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짜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들을 좀 패대기 치는 게 맞는 걸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많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락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해야, 그래야지만 다음번에 또 상승장에서 챙길 거 챙기고 하락장을 준비를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항상 오답 노트 작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뭐 오답 노트 없이 공부를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하락을 보일 때 그냥 빠진다, 짜증난다 이게 아니라, 이런 하락을 보일 때 오히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락장에서 어려운 내 멘탈을 잘 좀 딛고 결국에 다음 상승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어떤 기준과 멘탈이 필요하겠죠. 정신력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오셔서 좀 도움 받으시고 또 좋은 종목들을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벤트 참여하셔서, 정말 저렴한 금액이에요. 지금 주주톡 채널 구독자가 벌써 96,000명을 이제 찍었는데, 진짜 10만 명 이상 되면은 저도 가격 다 바꾸고 판이 바뀝니다. 왜냐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다 똑같은 움직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 성향이신 분들, 직장인이나 중장기 성향이신 분들, 이렇게 해서 방을 좀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타를 못 치시는 분들인데 단타만 칠 수 없는 거고, 또 중장기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단타, 뭐 하여튼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아무튼 저는 좀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이니까, 지금 저렴할 때 오시면 추후에 반을 나누더라도 여러분들 또 막 연장하고 하실 때 혜택 다 드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이벤트일 때 꼭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